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AI 시대 때 개발자, 신입 개발자, 경력 개발자가 어떻게 취업과 이직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좀 나눠보고 회사와 또 인사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관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과 이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AI 시대의 변화의 물결이 정말 거센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작년만 해도 제미나이 프로 정도 열심히 쓰시면 좋겠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커서나 클로드를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혹은 챗GPT의 코드 X나 이런 것도 써보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수준이었고, 물론 조직 차원에서는 AI로 완전히 드라이브 걸면 좋겠다라고는 했지만, 현업이 너무 바쁘고 AI가 도구처럼 인식이 되던 시기였는데, 올해 클로드와 오픈 클로, 이런 도구들이 업데이트가 급격하게 됨으로써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장의 변화, 또 회사의 변화, 회사에서 어떻게 조직과 직무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해보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이너, 그러니까 디자이너, 그 다음에 프로덕트 오너라고 불리죠. 기획자, 프로덕트 매니저, 나아가서는 사업 개발까지 이 여러 가지 직무가 하나로 통합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에는 백엔드 개발자 10년 차입니다. 신입사원 지원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2026년 상반기서부터 하반기에 빌더라는 채용이 많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도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고 머지않아 이런 물결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모두 AI의 등장 때문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프로덕트 디자이너가 클로드 코드를 통해 가지고 비개발자지만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발자도 클로드 코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디자인 AI의 MCP와 연결을 해서 이 커맨드 라인으로서 이 디자인을 같이 돌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디자이너 3명을 에이전트로 채용을 해가지고 코드로서 디자인을 막 같이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와 디자이너의 영역은 이미 거의 깨졌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사이에서도 프론트엔드 개발자와 백엔드 개발자의 이 구분을 나눌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현업에서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 클로드 코드, 이 바이브 코딩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 회사의 그 아키텍처 체계나 코드 체계를 알고만 있으면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백엔드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고 백엔드 개발자도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 왔고 개발자와 디자이너 간의 경계는 제가 봤을 땐 많이 허물어졌어요. 물론 개발자가 디자이너가 갖고 있는 그 프로세스와 그리고 디자이너만이 갖고 있는 디자인 감각을 다 따라갈 수는 없는데 아마 이것도 디자인 AI가 더 발달해 하면 개발자는 선택만 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디자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개발에 기획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은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클로드 코드로 바이브 코딩 할 수 있습니다. 멋진 디자인 감각을 갖고 개발을 실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도 프리랜서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런 분들 사이에서 이 클로드를 통한 바이브 코딩이 굉장히 열풍이고 서로 간의 대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서로 하고 있어요. 서로 건전한 자극을 주고받고 있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기도 하고 일부 회사에서는 프로덕트 오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직무에 계신 분들도 이 양쪽 디자이너와 개발의 영역을 같이 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업이 사업을 따와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나 가치를 정의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지 상세 기획을 해서 디자이너와 상의를 해서 와이어프레임을 짜고 개발자분들께 이렇게 개발을 해달라고 뿌리는 역할, 그리고 고객에게 나가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것이 PMPO의 역할에 다였는데 이제는 디자이너와 개발자에게 뿌릴 필요가 없는 상황까지도 온 겁니다. 본인이 클로드를 통해 상세 기획과 와이어프레임까지 쫙 짜고 바이브 코딩까지 시켜보면서 정말 빠르게 프로토타입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M과 PO가 먼저 개발을 해놓고 프로토타입을 먼저 짜놓고 개발자한테 검수해달라고 하거나 디자이너에게 수정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리소스의 극심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디자이너가 2명이 필요했다면 1명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검수만 하면 되니까. 개발자의 경우도 백엔드 하나, 프론트 하나, 앱 하나, 데브옵스 하나 이렇게 필요했다면 1명만 필요한 시대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의 변화를 좀 말씀드리고 요약하면 디자이너, 개발자, 기획자, 나아가서 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개발자 출신의 영업들도 계세요. 그럼 이런 분들은 본인이 사업을 따고 본인이 기획을 하고 본인이 개발까지 해보고 디자인까지 해봐서 먼저 입에 던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극심한 변화의 시기 때
개발자는 어떻게 취업과 이직에 대해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비단 개발자뿐만이 아니라 기획자와 디자이너에게도 해당하는 문제이겠습니다. 먼저 신입 입사를 꿈꾸는 분들께 드리는 제안입니다. 여러분, 너무 취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이제는 더욱더 어려워졌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곳 정도는 이력서를 반드시 쓰겠다는 마인드로 이력서의 수를 먼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수를 늘려야 돼요. 모수를 늘려야 합격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 다음에 스타트업 다 가리지 마시고, 대기업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것의 절반 정도 비율로 지원을 계속 하시고, 나머지 50%는 중견, 중소, 스타트업 가리지 말고 모든 곳에 이력서를 쓰세요. 그리고 계약직이어도 좋습니다. 어디든 붙으면 무조건 가겠다는 마인드로 지금은 취업 전선에 빨리 뛰어드셔야 됩니다. 빨리 뛰어드시면 그곳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익히면 다른 기업으로 점프할 기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분들은 이력서 쓰실 때 이제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꿈꾸는 무엇입니다. 이런 멘트나 백엔드 개발자를 꿈꾸는 무엇입니다. 이런 멘트가 아니라, 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 회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 활약을 하고 있는 도메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내가 이런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아이템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신입 채용에 도전하는 분들은 창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무적인 기술이나 지식은 거의 똑같아요. AI에 쳐보면 다 나옵니다. 누구나 아는 척을 할 수 있고, 모르더라도 클로드나 제미나이 프로 같은 AI를 통해서 지식을 바로 내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있는 척을 할 수 있고 보고서를 쓸 수 있습니다. PPT도 다 써줘요. 엑셀 같은 문서도 해주고, 내가 엑셀 함수를 몰라도 다 짜주고 분석까지 해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 지원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도메인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근데 나는 대학이나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도 해봤고 디자인도 해봤고 고민을 해서 전략도 짜봤고 실제 창업이나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해봤다라는 경험을 지금 빨리 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직무를 막론하고 그 AI를 통해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다 해보셔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대기업에서 인사총괄 책임자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면, 약 한 5년 전인데 지원자들 대부분이 이커머스에서 쇼핑몰을 오픈해서 1, 2년 정도 창업을 해보고 실패했다는 경험을 다 쓰는 거예요. 즉 창업 경험을 쓰는 거죠. 그분들이 채용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해보면서 경험을 한 그것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고 특별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커머스 창업이 아니라 클로드나 제미나이 프로, 최근에는 클로드죠. 클로드를 통해서 내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봤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도전해봤고 어떤 임팩트가 있었고 나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다라는 게 녹여지지 않으면 기업 담당자나 기업에서 만든 채용 AI가 그 사람을 뽑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여러분들 AI에 대한 이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들 있죠. MCP도 있고 커넥터도 있고 CLI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셔서 내가 어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봤다, 내가 이런 사업 아이템에 아이디어가 있다, 아이디어와 도메인 그리고 나의 경쟁력을 AI와 함께 묶어서 이력서에 써줘야 되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입 개발자분들은 프론트엔드만 해봐서도 안 됩니다. 백엔드도 해보셔야 되고 프론트엔드도 해보셔야 되고 앱 개발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하나로 뭉쳐서 내가 통합적인 빌더, 어떻게 보면 다시 풀스택 개발자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풀스택 개발자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봤다. 근데 여기에 기획적인 요소가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발견했고 그래서 클로드를 통해서 상세 기획을 이렇게 썼고 그것을 통해서 와이어프레임까지 이렇게 그려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풀스택적인 개발을 통해서 이런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깃허브나 여러 가지 노션이든 포트폴리오든 만들어서 회사에 보여주셔야 회사가 경력자가 아니라 신입을 뽑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겁니다. 회사는 신입을 뽑을 유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력자는 나이를 먹어요. 그리고 회사의 인간은 한두 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입 채용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여러분이 모를 뿐이고 제가 모를 뿐이지 신입 채용은 한두 명이라도 계속 뽑히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용기를 내시고 문제를 정의해서 기획부터 풀스택으로 해결해 본 경험을 반드시 쓰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경력 개발자분들,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이 앞으로 어떤 경험을 쌓고 어떻게 이력서를 꾸며야 할지 말씀드려보면은 이제는 내일 내일 기획자의 일, 개발자의 일, 디자이너의 일, 모바일 개발자의 일, 백엔드 개발자의
개발자의 일로 나누는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제가 예견합니다. 올해 안에 무조건 빌더라는 직무로 다 같이 묶일 거예요. 회사가 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클로드 코드를 잘 쓰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CTO 분들도 직접 개발 많이 하십니다. 본인들이 클로드 코드에 말로 써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력서를 쓰실 때 통합적인 문제 해결을 해본 경험을 반드시 써야 이제는 이직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있으신 회사에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먼저 제안을 해서, 예를 들어 내가 프론트엔드 개발자면 백엔드 개발까지 커버해본 경험, 나아가서 내가 모바일 개발까지 해본 경험, 나아가서 기회까지 내가 한번 쭉 던져본 경험, 그것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돼요. 내가 어떻게 좀 제안을 해보고 본인이 그 경험을 쌓는 거예요. 면접과 취업과 이직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우기기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썼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를 정의해봤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봤다 라는 경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포트폴리오에 여러 코드나 여러 형태나 이런 것들을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코드를 잘 짜고 코드의 유연함, 코드 구조의 치밀함, 이런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빠르게 AI로 개발할 수 있고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엇이었고 내 역할이 일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강조해야 될 단어는 빌더입니다. 그리고 프로블럼 솔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제안해서 가치를 창출했다. 그리고 풀스택으로 내가 이것을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했고 그것이 상용화되고 양산이 됐다. 이 경험이 들어가지 않으시면 어떤 곳으로도 이직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곳에 실력자 한두 명은 있고 그분들이 AI를 통해서 직원의 추가 고용이 필요 없이 지금 개발을 하고 상품을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AI 시대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클로드 AI에 대해서 공부하고 제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나아가서 어떤 프로덕트를 회사의 내부에 배포해서 HR에 있어서 쓸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담으로 HR에서도 면접관을 이제 에이전트로 3-4개씩 쓰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에이전트는 컬처핏만을 이야기하는 에이전트, 어떤 에이전트는 직무 역량만을 이야기하는 에이전트, 어떤 에이전트는 또 다른 것을 보는 에이전트. 그래서 이 3개 에이전트가 면접을 보고 나서 서로 토론해서 결정하는 이 기업도 있고, 저도 아이디어를 지금 디벨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의 그 직무에서 통합적으로 AI를 통해서 고민하는 것들은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개발자분들 나는 프론트엔드만 할 거야, 나는 백엔드만 할 거야 라는 마인드는 이제는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에서는 빌더 채용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곧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시고 신입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나 도메인에 깊숙하게 들어가서 내가 해결해본 문제, 신입분들은 내가 도메인을 잘 알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어요. 대학에서의 산학협력이나 아니면 내가 뭔가 프리랜서로서 지원을 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부트캠프에서도 기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하고 있는 실제 프로젝트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을 쌓아라. 그 경험을 쌓은 사람만이 이제 소수로 뽑는 신입 채용의 기회라도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입이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2-3곳은 이력서를 꼭 써라.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가리지 마라. 그리고 계약직이어도 된다. 붙으면 일단 무조건 들어가서 그곳에서 경험을 쌓아야 점프업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시대라 저도 두려움이 많고 여러분들께서도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시겠지만 빨리 써보세요. 빨리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것도 써보고, 실제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내 직무의 경계를 이제는 구분 짓지 마시고 이것저것 다 해보시고 제안해보시고, 내가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면 주말이나 휴일에도 CEO나 나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보고 제안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이력서에도 다 쓸 수 있고 회사에서도 고마워하는 거거든요. 이런 혁신적인 과제에 도전하신다면 경력 채용이나 이직, 커리어에 있어서도 승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